어떻게 여성분들 안어봉 백치미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네. 괜찮겠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안어봉 백치미 한번 빠져봅시다. 내 건데 이게. 삐지지 마시고요. 백치미 들어갑니다. 녹아듭니다. 안상택스폰. 난 아직 안에 있고 모닝콜을 안 해줬을 뿐이고 내 주변엔 다들 복면 썼고 다 눈알이 내 쪽으로 와 있고 무섭고. 네, 한때 많은 사랑을 받았던 KBS 개그 콘서트에서 안어벙 그리고 안상태 기자의 캐릭터로 종횡무진 활약을 했었던 코미디언 안상태 씨가 영화 감독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자신이 연출한 작품들을 모아서 안상태 단편선이라는 이름으로 극장에서 상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영화 감독으로 변신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안상태 감독의 영화는 어떤 철학과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직접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독님. 아유,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부분이 폭탄 테러범 소식이었죠. 네네. 네. 그 호텔에 나만 남겨져 있고 네. 다 도망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안상태 기자 소식 네. 전해주세요 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그렇죠. 모닝콜을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자, 뜬금 뉴스 코너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 다음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폭탄범이 자살 폭탄 테러범인데 네네. 누군가를 이렇게 껴안고 프리허그 하려고 하고 있고. 나는 프리허그를 하는 줄 알았고 이러면서 맞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참 굉장히 웃으면서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영화 감독으로 변신을 하셨어요. 아, 예.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 원래는 이제 그 제가 1인극을 옛날에 했었는데 네. 그 이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중간에 영상을 넣었었어요. 근데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있는데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영상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하고 무엇보다 또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네네. 밤에는 항상 영화와 함께 하루를 마감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그만 영상을 만들어 보다가 지금 영화 감독까지 되셨는데 단편, 그러니까 본인의 그 영화 걸작선, 네, 그래서 걸작선까지는 아니고 단편선입니다. 걸작선이죠 뭐. 네, 그래서 네. 극장에서 상영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그 7월 한 달 동안 네. 그 종로 쪽에 있는 극장에서 이제 안상태 첫 번째 단편선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네네. 단편 영화를 7개 정도 했는데 5개를 모아서 네. 만들어서 상영을 했었습니다. 5편을 네. 모았다. 어떤 영화인가요? 이제 뭐 장르를 다 다르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커버라는 영화는 이제 느와르라는 장르인데 우와. 뭐죠? 언더커버 형사가 그 조직에 있는 정보를 원래 경찰 쪽에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보 보내는 내용을 조직원 단톡방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곤경에 처하는 네. 그걸 이제 하나씩 위기를 넘겨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뭔가 그 예. 플롯은 처음에 그 플롯은 무간도에서 따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카톡으로 그 메시지로 가니까. 메시지로.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드라마 장르인데 봉이라는 영화입니다. 봉. 그래서 그 남편이 약간 외도를 해도 화를 못 내는 소심한 주부가 그 폴댄스 배우면서 약간 그래서 봉이구나. 예,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가 적구라는 공포 영화인데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기괴한 남자인데 네. 그 목소리로 다른 남성을 유인해요.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이야기고 그렇구나. 네 번째가 스토커라는 스토커도 아니고 스토커입니다. 이 짐승수인데 네. 그러니까 짐승의 말 같이 약간 그 어눌한 말을 갖고 조금 지적 장애인 분이 네네. 카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자 종업원 혼자 계시는데 그 종업원 분께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벌어지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싱크로맨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 이제 누군가의 뇌를 자신의 뇌처럼 이용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갖고 있는 초능력자의 범죄 이야기예요. 약간 다 다르네요. 네, 진짜 다 다르게. 장르가. 예, 요거는 미스테리 스릴러입니다. 하고 그래서 그냥 예. 근데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그 테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이제 블랙 코미디스럽기도 하면서 근데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잘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치는 네네.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러면서 네. 지나치는 부분들을 하나씩 건드려준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주인공들이 약간 그 좀 부족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나 네. 네, 정서적으로나 약간 부족한 분들이 주인공으로 해서. 그러시고 근데 네. 원래 공학 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물론 이제 또 희극인들 분 중에서는 이제 연극 뭐 영화과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네. 사실 그런 거에 별로 좀 장르 어떤 뭐랄까요 좀 장애가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학도이신데 희극인이 되시고 그다음에 영화 감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예. 와중에 뭐 영화 출연도 하시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계기는 사실 좀 길긴 한데 네. 제가 쫙 줄여서 얘기를 하면 원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어릴 때는 조용히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예의다.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왜 말이 없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원래 그 집이 시골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성격 바꾸려고 그 전유성 선생님 아시죠? 네네. 전유성 선생님이 극단을 만들었는데 거기 뭐 신봉선 씨, 김민경 씨 다 모인 그 극단에 제가 갔어요. 근데 전유성 선생님이 다 합격시키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성적인 저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울리면서 길거리 공연하면서 개그맨까지 되고 이렇게 삶이 많이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네.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개그맨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감독까지 하시는데 근데 뭐 촬영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따로 배우셨어요? 제가 그 촬영 기법은 배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많이 좋아해서 네. 옛날 영화부터 해가지고 요즘 영화까지 다 보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 사실 영화가 또 이 색 보정이 중요하거든요. 색깔을 딱 이렇게 분위기에 맞게. 네. 근데 제 와이프가 또 그쪽 전공이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분야에 원 도움을 포인트 받아서. 레슨으로. 네. 그러시군요. 네네. 지금까지 몇 편 만드신 거예요? 단편 영화 해가지고 7편 정도 만들었어요. 7편.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적구. 그 네네. 미스터리 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상까지 공포입니다. 받으셨어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네네. 네, 이게 이제 영상 보면 본상인데 무슨 지원상으로 제가 들었는데 예. 어떠셨어요 느낌이?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네. 수상을 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 19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그렇게 성대하게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화로나마 축하를 드린다는데 네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죠. 근데 네. 더 좋은 거는 이제 그 전지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네네. 알았다고 그러셔서 이 안상태 감독이 그 네. 안상태 예전 개그맨인지 몰랐다. 몰랐는데 놀랬다. 그래서 더 기분이 행복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네. 그 모자라는 작품. 네네네. 이게 짧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이 네, 이렇게 길지 않아서. 처음에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짧으니까 네.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는 이제 한 9분? 10분 정도 됐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봤는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안일권 씨가 나와서 예, 참기름 하시는 거. 예, 찍으면서도 네. 너무 장난기가 심해서 예. 제가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예, NG를 많이 냈죠. 그러셨구나. 네, 그분 때문에. 이게 이제 내용이 흥미롭더라고요. 약간 이것도 블랙 코미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학교 다닐 때 그 학폭 의해서 또 왕따도 되고 이런 피해 학생이 이제 형사가 되고 네네. 그리고 그 가해자가 무슨 교통범칙금 내려왔죠. 때문에 네. 내려왔다가 네. 그냥 가면 되는데 불러갖고 취조실로 데려가는 약간의 네. 복수극을 벌이는 예. 네, 그런 얘기였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네. 근데 이 아이디어는 모티브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원래 이제 제가 개그 콘서트 무대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공개 무대에서 표현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안일권 씨하고 친해가지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서로 사실은 그 내용이 이제 그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해자는 기억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번만 봐달라 하고 그 사람은 자기를 때린 그 가해자를 용서를 하는데 사실은 엔딩이 그 형사가 찾는 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스포일러를. 근데 그렇구나. 근데 뭐 잘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얘기 들어도. 네. 그래서 그 형사가 용서한 거랑 범인이 용서를 구한 거랑 다른 건데. 네. 예. 그렇게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그 짧은 9분 안에 네네. 상당히 좀 뭐랄까
굉장히 그 농도가 깊게 네.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고밀도하게 담겨져 예, 있는 느낌이 감사합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네. 워낙에 또 제가 안일권 씨 팬이에요. 그래서 일권이가 왔어야 되는데 아니, 함께 오셨으면 가장 좋죠. 예. 네,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기 인기가 때문에. 워낙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원래 이렇게 이제 선후배 개그맨들도 많이 출연을 시키셨어요? 네, 뭐 음. 근데 사실은 일반 분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그 배우는 아니지만 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연락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왜냐면 주변에 또 그 저예산으로 하고 배우가 네네.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직업 그 되게 다양합니다. 직업이 뭐 라면집 사장님도 계시고 오. 뭐 떡볶이집 하는 언니 분도 아. 계시고 뭐 퀵서비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그래서 적구 같은 경우 이번에 상 받았는데 다 네네. 그런 분들이세요. 아. 배우는 없으십니다. 아, 그러시고 저도 네네. 한번 언제 출연시켜 주세요. 그러시면 그렇게 막 던지시면 안 되면 진짜로 출연하셔야 진짜로 됩니다. 전화 오시는 거예요? 아, 데뷔를 하게 됐네요, 이제. 아, 드디어 제가 데뷔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독립 영화 만드시고 하시는 네. 분들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제작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구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일을 또 열심히 합니다. 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장비랑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들여도 사실 열정페이로 간다고 그래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쵸. 이걸 통해서 제가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눈치를 많이 보이고 그리고 또 그 주변 지인분들이 저를 보면서 너 지금 취미생활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상처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또 와이프가 많이 응원을 해줘가지고 열심히 하고 근데 있습니다. 모자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굉장히 높던데요. 네, 그것도 한 돈 좀 100만 버시지 넘었습니다. 않으셨을까 싶은데. 예. 예. 왜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다니까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다시 코미디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근데 우선 지금 코미디 할 무대가 많지 않아 가지고요. 네. 사실 공연장도 좀 어렵습니다. 아. 예. 그래서 조금 뭐 코로나 19가 좀 진정이 되고 그쵸. 그러면 공연장 해서 재밌는 공연을 또 기획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개그 콘서트 사실은 폐지가 되고 그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들을 하시면서 뭐 공연장을 찾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참 저는 이제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사실은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데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좀 많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안상태 감독님도 한번 네. 그런 걸로 나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좋죠. 지금 예. 네, 그 청취자 문자 중에서 어디 가서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모자 같은 영화요? 경우, 예, 모자 같은 영화? 경우는 유튜브에서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상영을 개봉을 안 한 게 네네. 두 편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안톤 비트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네네. 두 편이 있고 나머지는 조만간에 IPTV로 아, 예, 우와, 볼수 IPTV로 네네 이야 출세하셨다. 출시했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IPTV로 나온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요새 보면은 시사 개그도 많아요. 네. 네, 이제 개그맨 출신이시고 예. 시사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강선범 네네. 씨도 많이 하시고 또 그렇죠. 김영민 씨도 요새 하시더라고요. 아. 김영민 씨 예전에 네네네. 먼 북소리인가? 예, 예, 거기서 내시 내시 역할, 하셨던 우리 안상태 감독님은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관심 네네. 없으세요? 이런 시사 개그는?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뉴스도 많이 그 보고 들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뭐 토론을 해서 이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많이 근데 약간 시사 개그를 하는 게 제가 좀 왜냐면 아이들이나 어른들 남녀노소 웃기고 싶은 그런 마음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그의 가장 재미있는 그 포인트는 저는 사실 그거라고 보거든요. 사회의 어떤 그 풍자. 그게 제일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개그맨 분들이 유튜브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걸 많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만드신 작품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이슈를 다루신 것 같아서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윤의 이브닝쇼 청취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또 우리 이브닝 쇼 제작진분들하고요. 우리 김지훈 박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저희 감사하죠. 자, 어떻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김지윤의 이브닝 쇼 한번 빠져 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빠져 봅시다. 난 이브닝 쇼 너무 좋을 뿐이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 생각 나는데요. 저 마대 홈쇼핑도 좋아했어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게 보통 재주가 있지 않으면 힘든 일인데 이렇게 공대생에서 또 개그맨에서 영화 감독 또 출연도 하시는 배우 역할도 하시고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 주시고 남들이 만드는 거 말고 우리 사회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안상태만의 영화를 만들어 주시길 제가 바랄게요.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